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바로 이어서 이슈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볼 이슈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 주제 열어보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제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환율 불안, 반도체 주춤, 어디로 자금이 이동할까입니다. 오늘 일단 금통위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야기가 다 나오긴 했는데. 네, 2.50% 오늘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계속 환율 회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환율 이야기만 뒤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또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결국에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노선처럼 1,500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같고요. 그래서 금통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야, 지금도 또 계속 가네요. 1,472원 기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이 예. 부분도 금리에는 아무래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트럼프발 리스크가 좀 약간 좀 부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전자산 강화 효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안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또 연준에 대한 그런 불협 화음, 지금 오늘 뭐 해임은 안 할 것이다라고 또 트럼프가 또 얘기를 또 했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지금 트럼프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리스크 온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 달러에 대한 또 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약간은 좀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이렇게 길에서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현대차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예.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니, 아저씨분들도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국민주처럼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 또 그 CES 2016 이후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시장이 과열기가 좀 있기도 하고 이런 과열기 속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고점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기 딱 쉬운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을 감안하시고 지금은 투자에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처럼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앞으로 변화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특히 삼성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로봇 쪽에 하고 있고 어제 삼성자산운용의 또 투자에 대한 뉴로메카에 대한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약간은 로봇이 좀 중심에 서 있고 예. 그리고 반도체나 그리고 조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는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주셨고 결국에 로봇과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 임기가 5월까지잖아요. 얼마 네,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레임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불확실성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이제 미국의 방향성과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방향성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는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리해온 내용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 관세 관련해서 미중 간에 지금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좀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난달 8일에 가장 상단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먼저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관보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걸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 자립을 위해서 H200 수입을 특별한 경우에만 받아들이는 식으로 통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중국의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한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원래 미국이 H200을 중국에게도 팔게끔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그 조건으로 중국에 판매하는 금액의 25%를 미국의 국고로 환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양국의 신경전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거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H200 칩이 중국에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에도 영향이 있지만 앞서서 전화 연결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H200 칩에 들어가는 우리 HBM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실적 영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추가된 소식이 이겁니다. 그 미국이 일부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일부 반도체 수입품에 미국으로 이게 수입이 됐다가 다시 해외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반도체냐는 사실 이 포고문에 명시는 되지 않았는데 서명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등을 보면 관세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이랑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됐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재수출 물량이 한정이 됐지만 이 반도체 전반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를 하면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맥락상 보면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간밤 0.6%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게 사실은 악재라고 하면 악재거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반응을 앞으로 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워낙 위기가 이게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미중 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한국은 또 기회 요인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 또 법원에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정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중 분쟁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최근에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관세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앞서 잠깐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삼성전자 많이 이야기하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그 투자자분들을 최근에 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뭐 30개도 있으신 분도 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50개 더 이상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러스 난 거는 많이 파시고 마이너스 난 거는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잠깐 이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거를 뭐 10%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엑셀식으로 해서 종목의 비중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서 10%였는데 15%가 되면 5%는 줄여 나갑니다. 줄여서 다른 걸 채워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엑셀 관리를 잘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어떤 거는 한 1%나 있을까요? 되게 조금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종목이 좀 순환 매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세에서 좀 시장의 패션에 맞는 종목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 계좌에 한번 보시면서 재점검하는 시기를 한번 가져오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팁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그래서 이거 들고 가요 말아요 일 거거든요. 계속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지금 맥쿼리에서도 24만 원을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에서도 꽤 높은 가격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기간이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기간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주가가 하락기에도 좀 방어하면서 주가는 됐었는데요. 예. 지금 이 기간이 끝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소화가 되고 있고, 이후에 그동안에 단기간에 12월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요 숨 고르기가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또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우상향은 분명히 맞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주식을 모아나가는 전략은 좀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예. 단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신이 아주 있다 그러면은 예, 집중 투자도 가능할 텐데, 부장님은 그럼 개인적으로 보통 포트폴리오 꾸리실 때 몇 종목까지 가지고 계세요? 가능하면은 15개 내 안쪽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주식들을 까먹으세요. 최근에 산 거 기억을 하시는데 과거에 사서 네. 물린 거는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15개 안쪽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한번 다시 한번 보셔서 네. 지금 뭐 조방원이나 지금 자동차, 로보 뭐 이런 가고 있는 기업들하고 맞지 않는다라면 네. 잘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15종목 이내에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주제 열어볼까요? 조선과 방산주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견인하는 역할을 장 초반에 좀 했는데, 국제정세, 수주 주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뭐 한화오션이랑 대한조선 등이 또 수주 공시를 냈죠. 각각 5,700억 원, 2,500억 원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방산 수주는 끊이진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나왔던 마스가가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업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수주에 대한 이야기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가 올해 상당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 조선주들이 수주가 이제 뭐 꽉 차다 보면 결국에는 수주를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을 지금 국내에서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해서 해외 쪽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뭐 HD 현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또 그리고 베트남 이쪽으로 지금 그런 선박에 대한 척수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삼성중공업도 베트남 쪽으로 또 그리고 이런 부분 늘리고 있거든요. 사우디, 모로코 그리고 인도 해외 조선소로 이제 네. 국내 조선소들이 국내 그런 생산이 꽉 찬 부분들을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또 많은 수주와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스가로 인해서 조선에 대한 또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이러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대표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 안에 있는 또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조선이 그동안의 그런 좋은 수주 상황이 올해도 견조하게 뭐 특수선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보다 조선이에요? 조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방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그 포트 안에 뭐 10%씩이라도 저는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예. 조방원이 없으면 시장에서 계속 조방원 간다 그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각각 다 있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자, 저희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증권지 주사 한번 볼까요? 상법 개정, 호실적 기대감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가니 당연히 이제 증권사는 이론적으로라도 반응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데 오늘 장 초반에 특히 증권사 강했습니다. 지주사는 개별 이슈를 안고 있는 지주사 중심으로 강한 것 같은데요.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보세요? 네, 증권사는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네.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주식을 보고 계시고 주식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런 경우는 좀 드물었을 정도로 그때 코로나 때 뭐 동학개미 운동 있을 때보다도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더 열기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때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배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혜택,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개인들이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그런 상담을 두 번 정도 오늘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내가 직접 운영도 하지만 네. 간접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린 ETF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에서 내가 뭐 살 게 없다, 방산에서 살 게 없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 하신다면 ETF 투자를 하신다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ETF 투자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게 거의 중후장대 강세라는 게 10년 사이클 주기로 오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평균이 3.8%인데 이걸 아주 크게 웃돌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이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좌측에 가장 긴 막대들인데 자동차, 상사, 자본재, 이 방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조선 등이 연초부터 해서 15%에서 2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종별 연간 상승률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국내 중후장대 산업을 지탱하는 그룹사가 한 3곳이 눈이 띄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차트의 가장 위쪽에 검은 선이 한화그룹주 시세고요. 그 아래 파란 선이 현대차그룹 및 펀더멘탈 종목들의 ETF 시세, 가장 밑에 이제 노란색이 포스코그룹주의 시세입니다. 세 곳 모두 올해 들어서 이렇게 뼈쪽 솟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모멘텀이고 한화는 조선 방산에 이어서 어제 인적 분할하고 주주 친화 정책 모멘텀이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등의 원자재 굉장히 밸류체인들 잘 갖추고 있죠. 로봇 모멘텀도 포스코 그룹이 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중후장대가 글로벌 트렌드에 지금 편승할 수 있는 모멘텀 섹터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 지주사들 한번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미국에서 속보로 들려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자재 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지주사가 어제 한화가 되게 좋은 뉴스를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보험도 있고 뭐 서비스 쪽도 있고 레저 그리고 다양하게 방산 조선 다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에 하나로 이렇게 같이 썼다라면 사실은 운용을 하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핵심을 더 강하게 예.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또 그리고 가치 밸류에 대해서도 뭉뚱그려 봤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예.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주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내가 핵심으로 키워야 될 회사를 또 나누고 또 여기서 또 그동안에 또 캐시카우하는 역할을 또 이런 부분들도 또 나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한화가 올해 1월에 가장 먼저 신호탄을 국내에 준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현대든 삼성이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주사라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상당히 올해는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당연히 한화예요, 지금은 그냥? 한화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현대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아주 자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대차, 한화 그리고 포스코 쪽은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가 요즘 또 심상치 않아요. 그 해외 뭐 아르헨티나 염호 등이 있어서 리튬 대응도 굉장히 강하고 오늘 지금 속보
조금 전에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반도체하고 핵심 광물에 대해서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를 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이거 대응하기에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 같은 이런 그 핵심 광물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또 부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항상 한참 뜨거울 때 굉장히 해외 쪽으로 그런 투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물에 대한 그런 확보에 대한 노력도 포스코가 상당히 많이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 상당히 뜨거웠었던 것들이 지금은 좀 한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자원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포스코가 최근에 로봇도 좀 계속적으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뭐 LG CNS도 오늘 보니까 앞서 지금 로봇, 그러니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투자한다는 얘기 아까 뉴스가 나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이종 업종에도 지금 투자를 하는 쪽에, 성장 업종에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포스코도 좀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홀딩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주목을 하시고, 요즘 많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런 모멘텀을 띄었을 때 잘 움직이는 쪽이 중소형주였는데 지금은 큰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그 흐름도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터 한번 갈까요? 어제 BTS 투어 일정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어서 블랙핑크도 컴백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2월 27일이죠. 엔터 업계에도 이제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블랙핑크 너무 좋습니다. 저 너무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다리셨어요. 그룹이고요. 뭐 그래서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데드라인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IBK 건 지금 목표 주가 10만 원 지시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관련해서 또 BTS도 지금 이제 컴백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네. BTS 이번에 고양 종합 운동장 고양에서 먼저 공연을 이제 월드 투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티켓 가격을 보니까요. 예. 일반석이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 그리고 이제 조금 비싸지면 20만 원대 후반, 26만 8천 원 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거의 최저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5만 5천 석을 올해 월드 투어 할 때 한 예. 공연당 관객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공연 횟수랑 해보면 영국 BBC에서 1조 5천억 올해 네. BTS 공연으로만 수익이 생길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BTS가 과거에 공연했을 때 최고가 한 3,600억 대 정도가 최고, 국내에서 K-팝으로는 최고 공연 수익인데 네. 그 4배를 올해 BTS가 기록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럼 BTS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블랙핑크도 당연히 또 공연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티켓 가격이 워낙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런 관객 수도 5만 5천 명을 꽉 채운다. 굉장히 좀 올해 예. 공연이 돌아오면서 관객 수뿐만 아니라 거기서 팔리는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MD 상품들도 꽤 많고 공연봉도 있고요. 네. 뭐 우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엔터주를 예. 한알령이 또 해제된다면 보셔야 되는 BTS 관련된 또 블랙핑크 관련된 하이브, 뭐 YG 엔터, JYP 다 SM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티켓 가격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가 달라져서 이거 준비해 왔습니다. 그 BTS고 1차 확정된 일정만 올해부터 내년 1분기까지 지금 79회입니다. 여기에 일본이랑 중동을 포함해서 2차 발표 때는 더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신한투자증권의 추정치입니다. BTS 티켓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외화버리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올해 잡힌 70회의 공연을 25만 원 중간값 보시면 이걸로 계산을 하면 공연 매출 총 1조 5천억 원을 넘어가고요. 3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1조 9천억 원, 그리고 그 다음에 1분기 잡힌 것까지 하면 2조 1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30만 원에 가깝게 잡혀야 좋겠죠. 그래서 티켓 가격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보시긴 하셔야겠고요. 지금 일단 투자하기는 적기다라고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하이브, 타픽, YG엔터 이 두 종목인가요?
그리고 SM, SM. JYP 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